안녕하세요. 내응급 기반 투과형 연성 X선 소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통합 해석을 주제로 석사 논문 발표를 하게 된 차무엽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프로식들을 제출하였는데요. 이제 CNT 에미터에 대해서 저에너지 X선 튜브를 만들었을 때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논문, 그리고 거기서 그 튜브에서 방출되는 전자들에 대한 스페이스 차지 이펙트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 등 여러 가지 주제로 프로식들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발표에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의 연성 X선 튜브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튜브가 어떤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통합해석 시뮬레이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 대한 세팅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런 통합 해석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다른 시뮬레이션과의 배치마킹을 통해서 정당성을 검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실험과의 검증 절차를 통해서 유효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만들어진 통합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에노드의 지노메트리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성 X선 튜브가 무엇이냐면 인공적으로 X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인데, 그것이 바로 전자에 대한 양극에서의 X선 발생 과정을 이용하여 X선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연성 X선 튜브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전자빔이 이렇게 CNT 튜브 혹은 아니면은 메탈에 대해서 높은 전기장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 그림과 같이 전자들이 방출되는 걸 필드 에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필드 에미션 된 전자는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돼가지고 양극에 본발딩 됨으로써 엑스레이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엑스레이로 전환될 때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전자의 전공에 대한 천일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 이는 연속적이지 않은 스펙트럼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로 양극에 가지고 있는 각각의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차지에 의해서 전자들이 가속이 되거나 아니면 감속이 돼서 연속적으로 X선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브렘스트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프트 엑스레이, 연성 X선 관에 대해서는 에어 퓨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만드는 응용들이 있고, 그리고 CT나 X선에 대해서 응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하철에서 시큐리티 체크를 위해서 X선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XRF, 이런 회절 분석을 통해서 원자의 조성비나 두께를 관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프트 엑스레이 튜브에서는 저에너지의 경우는 1977년부터 트랜스미션 타입이라고 하는 투과형 타입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과형 타입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튜브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알려져 있는 물리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경우, 이런 시뮬레이션 모델들이 주로 2내부 이상에서 보른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5케브 이하의 저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런 현재 커런트 띠오리들이 근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베리피케이션이나 밸리데이션 과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X선이 방출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양극에 대한 두께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전자들이 얼마나 방출되는지에 따라서 X선의 방출 효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X선 방출 효율의 경우는 이 캐소드 에미터가 필드 에미션을 통해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 필드 에미션에 대한 지섬수적으로 비례되는 전자빔에 대한 효과들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전자빔의 스페이스 차지로 인한 궤적에 대한 변화로 전자빔이 수직으로 입사되지 않고 궤적을 가지고 입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프트 X선 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빔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본발딩을 통해서 X선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할 것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여러가지 다이오드에 대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소프트 X선의 캐릭터리스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 대한 이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구현을 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지안트4를 사용하였습니다. 지안트4는 다용도의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의 스코프나 아니면 피직스를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에서 내가 전자에 대한 영향만 보고 싶은지, 아니면 X선에 발생하는 영향만 보고 싶은지, X선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 건지에 대한 스코프를 각각 조절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피직스들을 직접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C 언어에 대한 상호작용도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트래젝토리를 임포팅할 수 있고, 또 스페이스 차지 이펙트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안트4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X선 튜브를 특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특성화에 대해서 딱 조건이 있다면, 즉 이 X선 튜브가 어떻게 해야 잘 모사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에너지 스펙트럼 그리고 앵귤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제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X선이 예를 들어 공기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디포짓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텅스텐의 타겟에 대해서는 최적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텅스텐 두께에 따라서도 어떻게 X선이 방출되는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안트4는 피직스를 커스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현재 적용되는 물리가 실제로 잘 적용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베리피케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MCMP6이라고 하는 공실력 있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MCMP6은 다만 이제 엘렉트론의 궤적을 고려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10파이 정도의 크기에 대해서 전자빔이 유니폼하게 나온다, 플라나 빔을 나온다고 가정을 하여서 이제 텅스텐 타겟과 베릴륨 윈도우에 입사를 시킵니다. 이렇게 입사를 시켰을 때 나오는 엑스레이가 컨버전돼서 나오는 엑스레이들의 에너지 스펙트럼과 앵귤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렇게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의 피직스를 정당화하면은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시뮬레이션, 즉 빔의 트래젝토리를 고려한 통합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음극으로부터 방출되는 빔을 직접 트래킹할 것인데요. 이렇게 CST라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스페이스 차지를 고려한 빔 트래킹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지안트4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파일들을 전환을 합니다. 그 입력들을 전환한 파일들을 통해서 이제 지안트4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을 합니다. 이렇게 빔 트래킹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이스 차지 스크리닝 이펙트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양극에서 어떻게 양극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비스듬히 입사하느냐에 따라서 앵귤러 스펙트럼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합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실험과 비슷하게 될 것인데요. 이제 실제 현실과 비슷하게 되게 되면은 이를 구현을 하여서 소프트 엑스레이 다이오 튜브를, 상용 X선 튜브를 이용하여서 이 둘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상용 엑스레이 튜브와를 5kV를 똑같이 걸어서 이제 충분한 거리를 두고 SDD 실리콘 드리프트 디텍터라는 연성 X선 감지를 할 수 있는 디텍터들을 이용을 합니다. 이 디텍터를 이용해서 X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관측하고 이것을 통합 해석된 시뮬레이션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실험이랑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잘 비슷하므로 실제 실험 결과를 잘 반영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이오드 볼티지를 걸었을 때 커런트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커런트에 대해서 X선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피케이션, 벤치마킹 결과인데요. 이제 텅스텐 타겟에서 MCMP6 시뮬레이션과 지안트4 시뮬레이션을 비교를 하면은 컨티뉴어스 엑스레이랑 블림스트라랑이랑 그리고 특선 X선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제 왼쪽 그림에서 빨간색이 지안트4에 대한 결과이고 검은색이 MCMP6에 대한 결과인데, 이 둘의 결과가 서로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들은 이렇게 1시그마 오차에 내에서 거의 일치하며,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3케브 이상 영역에서는 브렘스트라롱이 일어나고, 그리고 1.7케브 영역 근처에서 이렇게 캐릭터리스틱 X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캐릭터리스틱 X선의 경우는 텅스텐이 M 알파선에서 1.78케브, 1.7케브 구분에서 특성 X선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M 알파 라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브렘스트라롱에 대한 모양은 듀안훈트 로에 따라서 이 타겟이 두꺼운 타겟이기 때문에 현재 저에너지일수록 빠르게 감쇄돼서 오른쪽에 피크가 있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또한 MCMP6과 G한트4의 각 분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관찰한 결과는 역시 서로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통합해석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음극의 윗면에서 전자빔들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에노드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CNT 윗면을 10등분 하여 가지고 각각의 표면에서 어떤 각도를 통해서 에노드에 입사를 하게 되는지, 즉 에노드에 입사될 때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안쪽일수록 애뉴러 어리어 1, 2, 3, 4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서 1부터 10까지 10등분해서 각분포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타가 0도에 가까운, 즉 애뉴러 어리어 1번 CNT 중심에 있는 에서 방출되는 얘들은 거의 수직으로 입사하고, 그리고 밖에서 방출되는 녀석일수록 에노드에 입사가 될 때 비스듬히 입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른쪽 그림은 이제 수직 입사했을 때 결과랑 이렇게 통합 해석을 통해서 전자의 기울어진 궤적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두께가 주어졌을 때 이 입사 각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각분포가 변하는 결과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앵귤러 디스트리뷰션의 경우는 이제 빔의 트레젝토리에 따라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차지 이펙트의 경우는 이제 전압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류가 오른쪽의 수식과 같이 이를 파울러 노더 하임 법칙이라고 하는데, 전기장의 지수함수에 비례해서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가지 상용 X선 튜브의 그 전압에 따른 전류 결과인데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의 CST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스페이스 차지 이펙트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대략 150mA 정도에서 이렇게 스페이스 차지 이펙트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용 S선 튜브는 열정 문제를 고려해서 1mA 수준의 전류만을 방출하기 때문에 현재 스페이스 차지 이펙트에 의한 트레젝토리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합 해석에 대한 결과는 스페이스 차지 이펙트를 거의 무시할 수 있고, 그리고 기울어져서 입사하는 경우는 또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통합 해석의 결과가 시뮬레이션과 같은지 최종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약 40, 60, 80, 100cm 이렇게 떨어뜨려 가면서 이 X선의 스펙트럼을 잰 결과입니다. X선의 스펙트럼을 쟀을 때 너무 가까운 경우는 이제 시그널 프로세서의 한계가 포톤이 100만 개에서 300만 개 정도밖에 측정을 하지 못하는데, 현재 1mA 수준의 전자들이 방출된다는 걸 고려했을 때 수율을 고려해도 현재 프로세서에서 X선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포톤들이 동시에 측정돼서 파일업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업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에서 이제 스펙트럼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약 80cm 지점에서 이제 SDD 디텍터로 측정을 했을 때의 결과와,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통합해석 시뮬레이션을 구현한 후에 80cm에 대한 공기층까지 구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했을 때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랑 실험 결과가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이 결과에서는 X선이 점점 많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평균적으로 X선이 에너지가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시프트 되면서 피크가 시프팅 되면서 점점 고에너지에 있는 X선들만 살아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저에너지일수록 감쇄 개수가 크기 때문에 에어를 진행함에 따라서 먼저 감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살아남는 애들은 주로 대부분 고에너지 X선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X선 프로폴게이션에 대해서 보면은 아까 스펙트럼에 대한 결과를 보셨을 때 대략 60cm 정도 진행했을 때 99% 정도의 X선들이 다 디포짓되는데요. 이렇게 X선들이 60cm 정도까지 다 대부분 진행을 하다가 X선들이 디포지션 되고 포토 아이오나이제이션 아니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전자들은 공기 중에서 대기압에서 거의 진행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그 위치에서 바로 데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엘렉트론 디포지션의 그래프랑 이제 X선의 그래프가 데포지션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다만 높은 에너지일수록 이제 평균적으로 생성되는 전자쌍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X선에 대한 그레디언트보다 전자들에 대해서 진행함에 따라서 데포짓되는 그레디언트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텅스텐 타겟의 경우는 이제 통합 해석에 대한 이제 밸리데이션과 베리피케이션이 진행되었으므로 현재 이제 사전적인 평가를 통해서 텅스텐 타겟의 두께 변화에 따라서 X선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극의 두께가 줄어들수록 방출량은 늘고 에너지 스펙트럼이 브로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2.5 마이크로미터 두께일 때는 이렇게 작은 X선 스펙트럼을 보이다가 그리고 이 두께가 얇아질수록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브로드하게 방출되는 X선들의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X선의 수율을 통해서 이제 텅스텐 타겟에 대한 두께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에노드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방출되는 컨디션은 이제 브렘스트러렁이 딱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거리가 됐을 때 가장 최대가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근삽 방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은 약 120에서 150 나노 정도의 텅스텐 두께가 됐을 때 브렘스트러렁의 세기가 최대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텅스텐 타겟에 이제 전자빔 입사했을 때 앵귤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양극의 두께가 얇을수록 앵귤러 디스트리뷰션이 점점 브로드하게 됩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두꺼운 타겟에 대해서는 빠르게 디포짓을 감소를 하고 그리고 얇은 두께일 때는 점점 넓게 이제 각분포가 이루어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사인 세타는 현재 에노드에서 그 수직 입사된 전자들을 가정했을 때 그 방향에 따른 이제 세타 각도입니다. 이러한 용량은 이제 트랜스미션 타입에서의 힐 이펙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반사형 양극에서는 힐 이펙트라고 하여서 이제 X선들이 진행을 할 때 셀프로 이제 쉴딩되기 때문에 양극의 두께에 따라서 이제 양극에 가까운 쪽에서 방출된 X선일수록 이제 X선이 많이 차폐돼서 X선 양이 적은 효과가 나게 됩니다. 다만 투과형 타겟은 이것보다 더 장점을 가지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축에 대해서는 대칭적으로 스펙트럼이 나오되 다만 이제 안쪽에 수직으로 입사할수록 이 분율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전자들이 기울어져서 입사할수록 진행하는 유효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제 이펙티브하게 빠르게 감쇄가 돼서 전류들이 감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합 해석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X선 연성 X선 튜브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 이제 대부분의 연성 X선 튜브의 저에너지 연성 X선 튜브의 경우는 브렘스트러렁이 대부분의 기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통합 해석이 이제 X선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엘렉트론 빔에 대한 여러 변형 아니면은 텅스텐에 대한 변형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적으로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겟 티크니스가 바뀌었을 때는 주로 이렇게 엑스레이 플럭스랑 앵귤러 디스트리뷰션이 바뀌게 되므로 이런 플럭스와 앵귤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X선 플럭스 에너지 스펙트럼을 알게 되면은 이제 에어에서의 이오나이제이션 범위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이오나이제이션이 일어나는 세기에 대해서 혹은 도주에 대해서 결과를 계산을 하였지만 저는 이렇게 통합 해석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알아냄으로써 이제 그런 도주 분석에 대한 더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